5월 1일 토요일 새벽 2시 30분 쾅! 하고 철장문 소리와 함께 고성이 들렸다. 내 제목이 뭔데? 미란다도 없이 왜 날 끌고 온 거야? 자꾸 깡마른 사람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형사인 듯한 사람의 손에 이끌려 들어오면서 소리를 질러댔다. 무슨 제목이냐고? 거칠게 항의하는 남자의 고성에 형사는 10분 정도 달래다 견디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깡마른 남자는 가뜩이나 심란한 유치장을 흔들어 놓고 나갔다. 빗소리는 밤새도록 이 오후시를 들으게 됐다. 비를 좋아하는 나는 밖에 있었다면 막걸리에다가 김치전을 곁들여 한잔하였을 것이다. 이곳에서 들리는 봄비는 봄비치고는 요란하게 내 절박한 심정을 두들기고 있었다. 음악이 듣고 싶어졌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앤소니 호킨스와 엠마 톰슨의 남아있는 나날, The Remains of Day 주제곡이 듣고 싶었다. 나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날이 남아있을까? 나는 그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슬프기만 하였다. 이 영화는 인생의 황혼에 비로소 깨달은 삶의 가치와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허무,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야 했던 집사의 직업정신, 우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연인, 절제된 앤소니 호킨스의 그리고 엠마 톰슨의 연기가 희미하게 눈앞에 왔다가 사라져간다. 이곳을 다시 나간다면 꼭 다시 보고 싶은 영화다. 어찌 보면 나의 인생은 나 혼자만 힘들다며 어렵게 살 생각하며 살아온 것 같다. 그 인생에 대하여 한 번쯤 쉬어가라는 하늘의 뜻인가? 근데 쉬어가는 장소치고는 너무 고약한 곳인데 순간 우박이 요란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사라져갔다. 오후실에 함께 있는 두 사람은 세상 걱정 하나 없이 모두 전생에 무슨 잠하고 원수가 졌는지 입도 다물지 않고 잠만 잔다. 어제 오후실 점심시간에 새로 들어온 임씨는 눈매가 조금은 날카롭고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은 세월에 많이 적응하며 살아온 듯 하지만 마음은 착해 보였다. 점심때 오후실로 세 사람이 도시락이 들어왔다. 임씨는 베개를 짚더니 두 개를 붙여 밥상으로 만들었다. 직사각형 베개는 찜질방에서 쓰는 베개와 같은 모양인데 두 개를 붙이니 그게 밥상이 된 것이다. 그 위에 신문지를 깔고 도시락과 일회용 수저를 넣는다. 나이든 임씨는 한 수저 뜨면서 오뎅 플라스틱 국물을 열어 한 모금 마신다. 씨발 왜 이렇게 짠 거야? 이내 수저를 던지듯 내려놓는다. 나 역시 입맛은 없었지만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집어넣었다. 밥상을 물리치고 아들이 면회와서 넣어준 단테의 신국을 집어들었다.
단테는 35살에 피렌체 최고의 자리인 프리올이라는 자리까지 올랐을 때, 프리올이란 이탈리아 피렌체시의 공동시장격이다. 어느 날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그때 단테 앞에 나타난 것은 욕망을 상징하는 커다란 표범과 권력을 상징하는 사자가 나타나 잡아먹을 듯 달려드는데, 놀란 단테는 도망가기도 전에 재물을 상징하는 늑대까지 나타나자 다급하게 하나님에게 구원의 기도를 올렸다. 자, 저 멀리서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는 하얀 물체가 보이자 단테는 겁먹은 표정으로 소리쳤다. 내가 사람이면 나를 구하고 귀신이면 물러가거라 하였더니, 나는 한때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가 바로 단테의 스승 베르길리우스였다.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숲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너의 길을 돌려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한다면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지옥과 연옥을 경험하게 된다. 유치장 오후실은 전등은 그리 밝지 않아 글씨가 흐려 보였지만 인상을 찌푸리며 속독하듯 읽었다. 나이 60을 넘어 다시 읽고 있는 단테의 신곡은 넘어져 있는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것 같았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무슨 일로 들어오셨어요? 나는 창피한 생각이 들어 낮은 소리로 보이스피싱이에요. 대답도 끝나기 전에 찾는 거요? 전달이요? 남자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물어보았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은 나이 든 사람은 잘 안 시키는데 하면서 혼자말로 꼬리를 후리면서 그건 젊은 사람이 하는 건데 하면서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기웃덩거린다. 선생님은 뭐 때문에? 나는 반대로 질문을 하였다. 저는요, 베트남에서 도박하다가요. 하하, 늘은 이빨을 드러내며 웃더니 사실은 뽕 때문에 왔어요. 이 사람은 벽에 기대어 다리를 꼬고 누워있는 폼이 이곳 유치장에는 여러 번 다녀간 경험이 있는 것 같아 보였다. 이 방의 젊은 사람은 인터넷 도박, 그리고 한 사람은 마약. 나는 보이스피싱. 현재 우리는 모두 이 나라 사회악으로 분리된 사람들만 다 모였네. 하였더니 모두 허탈하게 웃는다. 여기 두 사람은 그래도 본인이 저지른 죄를 알고 죄를 지었지만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범죄인지도 모르고 했다는 것에 대하여 나도 참 병시 같은 놈이라 생각이 들었다. 문득 하늘이 보고 싶어졌다. 살며시 고개를 들어보았다. 하늘은 높고 하얀 천장만 있을 뿐이다. 어제 들어온 사람 나이는 62년생으로 올해 60이다. 성은 임씨라 자기소개를 하였다. 요즘 나이 60은 아직 한창이에요. 빠른 산업화로 평균 수명과 기대 수명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우리 세대를 노인이라 부르기 어렵고 그렇다고 장년 취급하기도 이상한 나이죠. 과거 이 30년 전만 하더라도 나이 60이면 뒷방 늙은이라 불렀는데 지금 우리 나이는 뒷방으로 물러나기에는 아직 힘이 넘치거든요. 네, 맞아요. 나는 임시 말에 동의하였다. 사회는 변하고 있는데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었다.
계속 일을 하고 싶지만 나이 때문에 일자리가 제약이 많아요. 나이 든 사람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이 그리 만만치가 않은 게 현실이다. 사장님 읊어봐요. 임씨는 내게 주문을 하였다. 뭘? 무슨 죄인지 자세히 말 좀 해보란 말이에요. 어서요. 임씨는 자기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나를 답답해하였다. 나는 그제서야 죄명, 사기 방조죄, 피해금액 1억 5천만 원, 범행일 일주일, 한 1년에서 2년은 살아야겠군. 임씨는 아주 심플하게 판사처럼 형을 내린다. 합의금은 초범인이 어쩌면 집리로 나갈 거예요. 어제 판사에게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그때 국선 변호사를 처음 봤는데 그 변호사가 보이스피싱은 1년 6개월 보통 살아야 한다며 합의 보면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시 생각과 얼추 맞는 것 같아 나는 웃었다. 임씨는 실질 때 국선이 아니라 사설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아쉬워하더니 잘 아시잖아요. 국선은 별 의미 없다는 거. 사실 어제 국선 변호사를 형식적으로 기본적인 주소, 직업, 나이 같은 것만 물어보더니 판사 앞에 앉아 몇 줄 읽고 끝나는 게 전부였다. 애초부터 국선에게 고급 변호나 충분한 변호를 기대하지 않았었다. 우리는 변호사에 대한 몇 가지 착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아마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변호사가 하는 훌륭한 연기에 현혹되어 내 사건도 마치 연기자처럼 멋지게 변론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만 나의 현재 경제 상황이 사설 변호사를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요. 나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내 사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줄 수 있는 그런 국선 변호사가 선택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국선 변호사가 저는 1심까지만 변호를 맡습니다 하고 떠났다고 말했더니 임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변호사 선임은 조건부로 선임하세요. 만약 1,000만 원의 계약을 해서 성과가 없으면 돈만 날리니까 1차, 2차 협의를 따로따로 하여 석방되면 그때 돈을 주는 방법으로 하세요. 나는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첫째, 구속 적부심, 둘째, 기소유예, 셋째, 보석, 넷째, 집행유예, 다섯 번째, 실형일 때 그때 상황에 따라 계약을 달리하세요. 그리고 인천 법원 앞에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로펌을 찾아보세요. 거기는 보이스피싱이면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이면은 인터넷 도박 등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으니 그 변호사를 만나 상의하세요.